자, 한국일보 톱기사는요, 일면 톱기사는 12월 14일이고요. 세월호 수색 한창 때 박은 미용시술 흔적이다. 요 미용시술이 이게 확정됐나 보지? 나름대로 이게 확실하게 좀 증거가 생겼나 보네요. 요게 톱기사고요. 그 신당 창당 때 신당 창당 입된 김무성 요거 이제 그 아까 조선일보에 나왔던 얘기인데 나는 이게 국민의당하고 같이 공조하겠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같은 놈들이잖아. 비슷한 놈들이거든. 우병우가 변호했던 피의자의 검찰 압수수색 정보 유출됐다. 그래, 좋은 사실이다. 현대 막구 실세 황두현 대표 횡령 사건 직원의 자료 파기 지시 우병우 개입 의혹. 야, 이 영주에서 교사 아들이라 그러는데 우병우 아버지가 교사라 그러는데 참 좋은 교육 받고 컸나 봅니다. 자료 파기하시고 미 트럼프 정부 첫 국무장관 틸러슨 엑손모빌 CEO 지명. 요 이야기는 그 어디에요? 그 조선일보도 있었죠, 그죠? 틸러슨이 푸틴하고 친하다 뭐 그런 얘기도 조선일보 있었고. 예, 뭐 이면입니다. 조선일보 이면 기사 뭐였지? 조선일보의 이면 기사는 아까 경제 관련 얘기였나? 아, 그래. 정부 그 쌀 이야기였죠. 근데 한국일보 이면 기사는 뭐냐면은 박 대통령 박근혜 두 차례 얼굴 피멍 든 날 직전 3일간 공식 일정 안 잡아 라는 기사입니다. 이거 아마 미용 시술 받은 거다라는 그 이야기에 대한 근거인 것 같고, 재임 기간에 얼굴 미세 상처 반복, 피멍 주사 자국은 필러 시술 특징이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논조가 확실히 다르죠, 그죠? 세월호 관련 얘기는 이제 한국일보에서 하고 있고 조선일보에서는 마치 탄핵으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이제 아무 기사도 안 싣고 있잖아요. 조선일보에서는 정치 기사만 그걸 싣고 있죠.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미용 시술을 했다면 김영재 작품이냐? 김영재가 누군데? 서울대 의사 그 사람인가? 성형 정문 의원을 운용하는 김영재에게 집중된다라고 하네요. 박 대통령의 얼굴은 뿌띠 성형 백화점이다. 성형 추정 합계 금액이 895만원어치랍니다. 되게 대단하네요. 한국일보에서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근데 전적으로 주장하지?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가치가 있긴 한데 이게 이면 톱 기사로 들어갈 거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난 모르겠거든요. 일단 가보죠. 3면은 정치 이야기입니다. 3면은 톱 기사가 이제 비박 친박 각각 세 조직 신보수 구보수 갈라지는 새누리. 패족하고 패족이 아닌 놈들이 갈라지는 거지 뭐. 친박은 이제 패족됐고 자기들끼리 놀고요. 점점 더 과격한 말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잃을 게 없거든요. 비박은 이제 적당히 진당을 창당하든 아니면 뭐 해쳐 모이든 아니면 국민당이 붙든 뭐 그렇게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자, 명단도 공개 못한 친박 보수연합 이야기는 어젠가 어제 아래킨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좀 부끄러웠나 보네. 잠깐만요. 양파. 그거 뭐하고 있어? 현역 의원 62명 참여 발표. 실제 참여 의원은 더 적은 듯. 우리 이름 빼달라 요청도 있답니다. 양파 누가 와서 아빠 방송하는데 와서 깽판칠했어. 유승민 지금 탈당 생각 없어. 당 안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김무성하고는 행보를 달리하는 게 유승민 입장에서는 좋겠죠. 혹은 김무성이 이제 탈당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당을 만든다라는 거를 프레임을 이제 먼저 잡았을 수도 있고, 김무성 따라간다는 이미지를 주거든요. 유승민도 같이 나간다 그러면은. 양파 계속 깽판 쳐.
사면입니다. 야권 이재인 국정교과서 등 박정부 적폐 청산. 예, 그 민주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얘기 없었거든? 그죠? 조선일보에서는 없었잖아요. 자, 이게 신문을 여러 개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야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야권에 휘둘릴까 협치 미적되는 황교안. 황교안이 아까 조선일보에서는 황교안이 이제 미적되는 이유를 전혀 야권에 휘둘린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긴다 아니면 지키고 있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조금 논조가 다르네요. 미묘하게. 우상호, 황교안 폼 잡지 말고 나와라. 네, 그렇답니다. 친박 들러리 못하겠다. 새누리 윤리위원장 사퇴. 네, 그렇답니다. 위원장이 이진곤이란 사람이네요. 이진곤. 자, 오면입니다. 개헌 고리로 세결집 나선 비문. 비박계 등 참여한 행사장서 손학규 제7공화국 건설 앞장. 김부겸은 촛불 기원 개인 성명. 안철수 개헌 논의 시작 가능. 손학규 등의 노골적인 로브콜. 네, 셈법 제각각. 폭발력은 미지수 라고 합니다. 문재인 박근혜 리스크 최소위에 조기 퇴진을 하라 뭐 그런 얘기 있었고. 왜? 문재인 싫어 양파. 문재인 싫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첫 압수수색 해킹 수사 본격화. 해킹당한 것 때문에 그런가 보지. 반문연대 신경전 안희정 이재명 화해 모드. 그 어제 이제 이재명이 반문연대를 제안한 게 아니냐 뭐 그런 논란이 잠깐 있었죠, 그죠? 양파 소리가 힐링이야. 변태야. 자, 6면입니다. 양파 왜? 현대그룹 비선실세 황두현 최준실 측과 긴밀 관계 의혹. 요 얘기는 아까 조선일보 쪽에 조그맣게 나와있던 얘기인데 한국일보에서는 그 6면 톡기사로 실었습니다. 연대 체육특기생 모임서 2년 장시호가 황씨 아들 승마 조언. 현대증권 싱가포르 현지법인 대표아내가 정유라 성악지도. 현대증권 예상보다 고가 매각. 현대 로게이트 불똥 튈 가능성이라고 기사 나왔습니다. 이게 그 최순실하고 뭐 장시호, 황두현 등등의 관계도가 이제 요 기사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참고하세요. 재밌습니다. 황두현 주도 싱가포르 헤지펀드 의문투성이. 19억 달러 출자에도 운영 흔적 없어. 110억 손해에 320억은 국내 회수. 비자금 조성 목적 프로젝트 논란. 자, 박 대통령 시한 끌면 헌재 심판 늦어질 수도라는 기사가 또 있습니다. 답변에서 16일 넘겨 제출 가능성. 첫 변론기일에도 불출석 전망. 박근혜는 뭐 시간 끌면은 장땡이지. 이럴 게 없잖아요, 박근혜는 더 이상. 7면입니다. 트럼프 중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것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손잡겠다 속셈. 요 틸러슨인가 요 사람 이야기는 조선일보에서도 이제 탑으로 다뤘던 이야기고요. 조선일보는 사실 이제 1면에 이걸 다뤘었지. 예. 한국일보에서는 이제 7면에 이걸 다루고 있네요, 톱으로. 국가경제위원장의 게리콘. 또 3G는 골드만삭스 장성 초갑부라고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출신을 요직에 앉혀. 장성 장군이고 초갑부. 아무튼 그렇답니다. 뭐 미국 얘기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은 같습니다. 임원들 가족부터 그 주변에 살게 하고 나서 생각해보자. 자, 8면입니다. 남성 육아휴직 급증에도 여성의 17분의 1이다. 아무래도 사회 관습상 좀 많이 그거죠. 그 눈치가 보이죠. 보일 수밖에 없지.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아이는 여자가 기른다, 아이는 아내가 기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요. 나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육아휴직 쓰는 게 어려운 겁니다.
쓰려 그러면 이제 집에 안에 있잖아.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눈치도 보이고요. 자, 통계청 일가정 양립지표 10년 새 남성 육아휴직 23배. 1년 전에 비해서는 43% 늘었는데 맞벌이 가구 남성 가사노동 40분 안에는 194분, 남편의 4.8배다. 가사공평 분담해야 54%, 실제로는 아내가 주도한다 79%, 뭐 이런 갈등들이 있다고 합니다. 잠적했던 우병우 국회 요구 존중해 청문회 참석하겠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현상금 1,500만원 어디로 갔지? 반기문 총장 유엔 고별 연설 한국 정부 국민의 가장 감사라고 합니다. 가장 감사하나? 가장 우려스럽진 않고. 자, 신면 사회면입니다. 130억 주식 대박이 선물이라는 법원. 요 진경준에 대해서 김정주가 무죄라는 걸 이제 보도하는 거죠. 조선일보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그 중요하게 다루고 사설까지 썼는데 한국일보에서는 사회면 톱 기사로 보았습니다. 아까 이건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4억짜리를 줬는데 그게 126억이 됐어. 근데 그걸 선물이라고, 친분관계에 따른 선분이라고, 대가성이 없다고 해서 법원이 무죄를 내렸죠. 최순실 향한 뜨거운 관심, 첫 재판 방청권 공개 추첨. 이 얘기도 그거 했었죠, 그죠? 그 얘기도 그 아까 조선일보에 나왔던 얘기고요. 정유라 지우기 나선 2대 특혜 의혹 건물 신축 중단. 이건 뭐야? 자, 한상균 항소심서 감형 평화 촛불집에 참작. 경찰의 상해 등 일부 혐의 무죄. 재판부 1심 깨고 징역 3년 선고. 원래 징역 5년이었지. 원래 징역 5년이었는데 3년으로 줄었습니다. 3심 가겠네요. 3심 때는 어떤 판결이 나올까? 자, 11면 한상균 관련 얘기는 아까 내가 조선일보 때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더 하진 않겠습니다. 11면입니다. 한국 11면 사회면이고, 이거 울산에 폭발 사고 난 겁니다. 쌓아둔 연습용 수류탄 폭약 터져 1500발 분량이 나네. 여기는 몸 날아갈 충격이었다. 군부대 폭발 사고 24명 부상이랍니다. 뭐 아무튼 큰 사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건 누구 실수일까? 누가 줬댈까? 자, 어린이집 유치원 건강검진서 제출 독촉이 안된다라는 기사가 있고, 불법 공매도 세력 못 밝히고 세력 못 밝히고 한미약품 수사 달랑 4명 구속 기소. 미공개 정보 이용 45명 적발했는데 기소가 된 거는 4명이다. 구속 기소가 4명이래. 그 구속이라는 건 여러분, 그 죄가 있다는 거를 확증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도주할 의료가 있다라는 거를 확증하는 겁니다. 좀 원칙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구속해라. 예를 들면 요번에 이제 대구에 시위 나왔을 때도 피켓에 적힌 게 박근혜 구속해라 했는데, 사실 박근혜를 구속하라는 말보다는 박근혜를 처벌해라 라고 하는 게 훨씬 맞는 말입니다. 구속하라는 말은 사실 그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자, S여중 성추행 교사 수사 1회. 요거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또 나왔네. 자, 12면입니다. 촛불시대 대학 가는 총학생회장 구인난. 연세대 등에서는 후보자가 없어서 선거가 무산됐답니다. 후보자가 없다. 총학 못 꾸려서 비대위 운영하거나 투표율 미달로 연장 투표도 흔하다. 취업 준비로 학내 문제 무관심, 총학 위상 낮아져 학생 자치 위기. 총학 위상은 내가 대학교 다닐 때도 별로 없었어. 2008년도에도 그렇게 크게 뭐 있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그때 내가 기억하는 건 총학에 대해서 운동권이 박살나고 이제 뉴라이트 새끼들이 경대 총학을 잠식해 나가던 시기였다라는 걸 기억해요. 근데 나도 그렇게 관심 없었습니다. 최근 근데 경대 총학 행보는 되게 마음에 안 들던데. 근데 뭐 그 이야기는 내가 자세히 해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경대 총학에도 비선 실세 뭐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내가 보고 우리 후배들은 참 병신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학생들이, 우리 똑똑한 경북대 학생들이 현명하게 선택하시겠죠. 자,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전담 서해 5도 특별경비단 만든다. 뭐 좋은 얘기고. 해경은 어떻게 됐지? 못 믿을 실내 공격 공기청정기. 요게 아까 조선일보에 있던 기사인데 그니까 발암물질이나 미세먼지 측정 수치가 실제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마 그 소비자들을 속이는 거거나 아니면은 뭐 제대로 기능을 못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감염병 위험한 순으로 재분류한다. 얘기도 이 얘기는 어제 기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넘어가 보죠. 13회입니다. 아직도 박정희 탄생 100주년 예산 타령 구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이야기고, 도의회에서는 업적 인정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재검토 주문. 경북도 경북 상북도 박근혜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별개, 이번엔 편성을. 구미는 기념사업 백지화 축소 등 시민단체 성명이 잇따라 포상시의회 혈세 투입 불구 실적 미미하다 예산 3억 삭감. 예, 그렇답니다. 아직까지도 환상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는 깨졌는데 박정희는 깨지지가 않았어. 박정희는 남아있겠지 계속. 근데 이제 일단 1차적인 문제는 끝났겠죠. 끝나겠죠, 그죠? 지난주에 탄핵 표결 직전에 이제 그 어디야, 그 새누리당 그 국회의원 추성호였나 추경호였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달성군 쪽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가서 그 탄핵 그 관련한 이제 1인 시위를 했었었는데, 그때 달성군에서 내가 두들겨 맞고 쫓겨나지 않은 게 그래도 사람 세상이 좀 많이 바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계기였습니다. 그 하필이면은 그 의원 사무실하고 같은 건물에 해병대 전우회가 있어가지고 할아버지들이 뭐라 그러시던데 그래도 두들겨 맞진 않았습니다. 자, 14면 역시 14면입니다. 경상북도 대한민국 탄소 산업 시대 연다. 뭐 특별한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넘어가죠. 16면입니다. 공화 주류 태클에 삐끗하는 트럼프. 국제면입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주류가 아닙니다. 공화당에서 진짜 그냥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통이란 게 없죠. 전통이 없을 때 이게 많이 이제 과감하고 급진적인 정책들을 많이 낼 수 있는데, 이게 좋은 효과를 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항상은 삐걱거리기도 하고 아니면 극적으로 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한번 지켜봅시다. 자, 중국 트럼프에 쓸 반격 카드는 북핵 밀당 등 저울질. 트럼프는 무력 쓸 것 같은데. 트럼프 사업 손 떼고 임기 중 세거래 없다. 가족 임원이 경영 맡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사업가니까 아마 대통령직하고 아마 이런 게 충돌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17면입니다. 세계의 미디어 팩트 넘어 지혜의 미디어 퀄리티 저널리즘으로 승부한다. 단순한 사실 넘어 통찰 제공이야 속보보단 양질의 컨텐츠가 중요하다. 전통적 저널리즘과 지향점 달라. 난 이런 게 싫은데. 난 이런 게 진짜 싫어.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서 한상균 관련 보도에다가 앞에다가 폭력 시위 주도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도 되게 싫고요. 관영어죠, 그죠? 관영어를 붙이는 것도 싫고. 뭐 난 그런 것들이 되게 싫거든. 근데 한국일보도 이런 기사를 내셨네. 요즘 유행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기술 발전이 미디어 이끌지 않아. 양질의 콘텐츠 생산이 생존의 조건이다. 나는 기술 발전이 이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터넷 웹 환경이 구축되지 않았으면 여전히 조선일보 보면서 정통 보수 대연합에서 또 시위하는구나라고 했겠죠, 그죠? 트위터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페미니즘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이었겠죠, 그죠? 트위터 덕분에 우리는 페미니즘을 싫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이 싫어하게 됐죠, 실제로. 그리고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술 발달은 내가 막으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장단점이 있는데 판단하기 힘들다는 거지. 경제면입니다. 18면입니다. 한진해운 청산, 현대상선 왕따, 해운구조조정 대참사. 한진 관련한 기사인데 내가 잘 몰라서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 조선도 시계 제로, 빅3 최악의 수주 실적. 빅3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입니다. 뭐 현대에서 얼마 전에 이란에서 뭐 땄다 그러지 않았나?
교육 위축, 해운 누님 폭락 저유가에 올해 실적 금융위기 때보다 악화됐다. 내년에도 상황 개선 가능성이 낮다. 정부 긱스리 유지, 구조조정 도마에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거제도에서는 지금 사람들 막 잘리고 그래가지고 개판이라 그러는데, 전세 관련한 기사가 하나 있고요. 19면입니다. 로펌 공정거래법 사건 2심제 부담 공정위의 도전장. 이거는 잘 모르겠네. 공정거래법 관련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공정위가 하는데 이게 3심제 예외로 이제 2심만 하고 사실상 이제 공정위가 1심 역할을 한다, 뭐 그런 주장인데, 공정위 측에서는 3심제는 소송기간이 길어서 약자에 불리하다, 경제민주화에 어긋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겉보기에는 그 공정위 쪽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근데 잘 모르겠네요. 정확한 뭐 경위가 있겠죠, 그죠? 자, 은행권 성과연봉제 기습처리 후폭풍 예고. 이 얘기는 제가 어제도 보도했었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었었는데, 부제가 NH농협 이틀째 행장실 점거. 금융노조 정부가 갈등 조장한다. 사실 9월 10월에 총파업의 주요 논제는 그 성과연봉제였습니다. 근데 그 파업이 끝나고 나서 사실 그 파업 때도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런 기사가 뭐였냐면은 그 금융노조가 파업 제대로 안 한다, 뭐 그런 취지의 기사들이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에 많았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뭐 그게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은 금융노조가 열심히 파업했어도 이게 이루어졌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동안 고생하시겠네 생각이 듭니다. 내년 사료용 쌀 공급 올해보다 5배 늘린다. 요거 그 조선일보에서는 이면 톱 기사로 나왔던 거를 이제 한국일보에서는 경제면에 짜투리로 다루네요. 뭐 보험 관련 얘기가 하나 있고요. 20면입니다. 롯데 2조 3천억원 투자, 1,700만 명 유치, 외국인 관광객 1,700만 명 유치. 바라투르에 이제 미나스트리스인들이 1,700만 명 온다고 합니다. 유치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네요. 롯데타워 관련 얘기가 20면에 이제 탑 기사고요. 뭐 다른 얘기는, 특별한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 신세계가 내일 오픈한다. 그러니까 15일입니다. 15일날 개장한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취업문이 내년엔 더 좁아진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기업 378곳, 채용계획 설문에서 신입 4.8%, 경력 3.7%가 준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뽑는 인원이 준다는 말이겠지. 자, 21면입니다. SRT 수서 고속철도, 철로 타고 수서 동탄 뜬다. 9일 개통 수서 동탄 지제역 신설, 그 수도권 남부 강남권 출퇴근 용이. 수서동 아파트값 1년 새 17.5% 올랐고 동탄역 주변은 최대 2억이 웃돈이다. 지제역 역세권 아파트 아직 없어. 평택은 잠잠하지만 장기 호재다. 이미 값이 올라 호재 선반영인데다 SRT 만드는 교통의 한계 시각도 있다. 뭐 여러가지 그 있었는데, 여기는 있으니 어쨌건 이게 뚫렸고 뭐 잘 기능해야지 뭐. 지금 그 고속철로 그게 뭐예요, 지도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오송역이 진짜로 비효율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송은 진짜 없어야 되는 곳이구나. 전체 노선도에서 볼 때 진짜로 비효율적이네요. 자, 지역 내 최고층 랜드마크 11.3 부동산 대체 규제 미적용. 시흥 센트럴 부르지오라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11.3 부동산 대책. 22면은 이제 문화인데 뭐 빅뱅 얘기 있고, 여성들이 만든 여성 문지장 미싱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어둡고 희망 잃은 시대 23면입니다. 문청의 화두는 가난. 문청이라는 거는 문학청년을 얘기하는 건데 그 2017 한국일보 신춘문예 심사 결과입니다. 시에서 여성 혐오 다루고 가족 소재의 희곡도 다수다. 동화 동시 수준 높은 작품 많다. 수준 높다 뭐 그러는데 뭐 일단 제일 많은 거는 가난이다 그런 모양입니다. 뒤에는 특별한 얘기 없고요. 목 아파 죽겠다. 자, 29면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방귀를 트는 조건이라는 글이 있는데 한 문장만 읽어볼게요. 한 문장만. 미안한 이유는 빵, 뿡, 뽕, 푸스스 같은 소리가 아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행장 책임 유행어 사전이라는 글이고요. 뭐 이것도 재밌네. 법조계 쪽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얘기는 문화 쪽 얘기 하나 있고 살처분에 숨겨진 인미라고 AI 관련한 기사가 하나 있고요. (30년도) 오피니언인데 박근혜 유폐 생활이라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촛불 시민혁명을 완성하는 정치라는 제목으로 그 서울대 교수가 행정대학원 교수가 칼럼 하나 썼네요. 황권한 대행 여야와의 협치 나서야 민심은 낡은 정경유착의 청산을 요구한다. 정치권 비전과 정책 경쟁으로 답해야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칼럼이고 이것도 베일을 벗어라 하는 칼럼이 있네요. 이거는 기업들 얘기 같은데 예, 청문회 관련된 얘기 같습니다. 31년도 오피니언입니다.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고용 문제라는 이름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칼럼을 썼습니다. 좋은 글 같아요. 조직 개편이 연례 행사가 된 이유라는 칼럼이 하나 있고요. 한 문장만 읽어볼까? 무능, 사내정치, 요직, 무능, 부하 착취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사설입니다. 황건한 대행 대정부 질문 출석 못할 이유 없다. 그 황교안이가 대정부 질문한다 그러는데 출석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고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외교 공백 사태 현실화 미중 갈등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본하고도 엮여 있고요. 일본 얘기인가? 사드 얘기구나. 자, 아무튼 1200만 마리 살처분 AI 근본 대책 없나. 네, 더 이상 피해가 퍼지지 않기를 바라고. 아까 보니까 그리고 페이퍼로 방역 대책했다고 그런 기사체도 많다 그러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 잘 대처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 모양이니까 그 지자체장들도 아마 그런 모양인데. 자, 이걸로 오늘 한국일보도 신문 브리핑 끝났고요. 뭐 정리하자면은 한국일보는 정치 얘기보다는 이제 사회 얘기들이 좀 더 많았고 조선일보는 이제 정치 얘기로 사실 뭐 대부분의 면을 다 채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신문사들 사이에 시각 차이는 크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조선일보에서 한상균 관련 보도할 때 폭력 시위 주도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거 고의적으로 그렇게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